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 전격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브라질 법무부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등 2만 4천여 대에서 브레이크 등 스위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4포인트, 0.36% 내린 1944.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주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이 797억 원, 개인이 414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169억 원어치 내던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2.84% 올랐고 전기가스와 음식료품, 섬유의복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건설업이 1.19% 떨어진 것을 비롯해 화학과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LG전자, SK텔레콤, 기아차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5.02%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2억 7,423만 주, 거래대금은 4조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대형주들의 1,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닝 시즌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지켜낸 만큼 증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시장의 관심은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언제 복귀할지에 모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의 가파른 상승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6일 국내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8% 증가한 52조 8,681억 원, 영업이익은 54.32% 늘어난 8조 7,79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초 발표한 정정실적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전날 지난해보다 10.7% 줄어든 1조 8,6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고 기아차도 이날 영업이익이 35.1% 감소한 7,0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업종 대표주인 포스코도 전날 전년보다 4.7%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1분기 실적에 대해 연초와 월초에 예상한 것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기보다는 지수 하단이 형성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입니다. 임진균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엔저와 주요국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1900선을 지켜내 앞으로 지수와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5월과 6월 외국인의 복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고 일본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발을 담글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 주식 지난해 말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다며 벵가대의 상장지 펀드 물량 청산이 끝나는 6월을 전후해서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국내 증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석기 현대증권 리서치센터도 현재 일본으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ETF 자금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짧은 지수 플레이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증시는 V자로 상승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은 5월 중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올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 전격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방금 전 6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인원 17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달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했으며 이후 개성공단은 사실상 조업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오늘 오전까지 북한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오늘 우리 측의 회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북측이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신변안전 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지수화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CSI는 지난 12월 99에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102로 3월 104로 상승하며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와 북핵 리스크로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법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와 베라크루즈 등 2만 4천여 대에서 브레이크 등 스위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에 앞서 기아차 2만 4천 대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등 결함 문제로 리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일부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콜 규모는 미국 187만 대, 캐나다 36만 대 등을 합쳐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5일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리콜 해소를 위한 충당금으로 900억 원을 쌓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1분기에 매출액 11조 800억 원, 영업이익 7천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7,800억 원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작년 동기보다 35%나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5%가량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원화 강세와 준중형 이하 차급 확대 영향으로 6% 줄었습니다. 기아차는 특히 현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 최근 노조의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감소 영향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네, 지난 1분기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을 비웃듯이 전기 대비 0.9%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분기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기록했는데 먼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 대비 0.9%로 나타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0.87%인데요. 시장 예상치인 0.4에서 5%는 물론 김중수 한은 총재가 예상했던 0.8%보다 높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0.3%보다는 높지만 동시에 전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전년 동기비 성장률은 전분기와 같은 0.5%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경기의 바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됩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적으로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성장률이 잘 나온 건 건설과 설비 투자 덕분인데요. 건설 투자는 동탄 신도시 분양과 전력난에 따른 발전소 건설 등에 힘입어 전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늘면서 전기 대비 3%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좋아졌다고 볼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김영배 한은경제통계국장은 2분기 이후 성장률을 점치기는 힘들지만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같은 통계를 놓고 한은이 다른 해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전망과 달리 통계는 결과물입니다. 즉 팩트인데요. 통계를 놓고 정부와 한은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GDP 통계가 나왔던 어제 한은은 경기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면 반박하듯이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어제 당장 조치가 없으면 경기 성장 엔진이 꺼진다고 공격 수위를 높인 데 이어서 오늘은 경기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시각도 양 기관이 상반됩니다. 올해는 이른바 상저하고가 가능하겠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한은은 숫자를 근거로 상저하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재고 소진 면에서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 정부가 못다한 재정 집행을 다음 분기로 넘기면서 이에 대한 성장 효과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재정부는 1분기 성장률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1분기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 실적이 엔저의 악재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직은 수출 실적 감소가 통계상으로 눈에 띄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J커브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J커브 효과란 환율과 무역량의 변화의 시차로 생기는 현상인데요. 원화 환율이 하락해도 실제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다소 시차가 발생해서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 수지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북한 리스크도 소비 투자 심리나 외국인 관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당장의 지표만 믿고 경기를 낙관했다가 경상수지가 어느 순간 급격히 악화되면 책임을 한은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논리입니다. 네, 향후 정책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까? 예, 일단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경기 예측에 대해서는 일단 한은의 판정승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의 경기 회복 논리가 견고해지면서 그러나 그 한은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추경안에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로 대폭 낮췄는데요. 국민 불안감은 생각하지 않고 성장률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추경 편성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경제부 이현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만 상장지수 펀드 ETF로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가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나 원자재, 채권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 상품이 등장하면서 국내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ETF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ETF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달 말 기준 약 9천억 원에 달하며 코스피 전체 거래에서 23%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올해 들어서만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규모가 약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식형 펀드 순자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이 같은 ETF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합성 ETF 도입을 통해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액티브 펀드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패시브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패시브 상품에서 다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ETF 상품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상품 이동이 전환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국내 지수형 ETF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 지수, 글로벌 지수, 원자재, 뭐 부동산 모든 그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그 지수만 보고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의 어떤 대세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해외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는 일본과 중국,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어 해외 계좌를 통하지 않고서도 쉽게 해외 증시에 투자해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코덱스 재팬 ETF는 올해 들어 2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나스닥 100 ETF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올 들어가지고 한국 주시장이 글로벌 주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들이 지금 관심 부분이 해외 쪽 시장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지금 예전에 하셨던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고객들이 사실 투명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하시는 부분 저희 쪽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해외 ETF 투자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레버리지 ETF와 대표 지수 추종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금과 구리, 콩, 원유, 달러 국채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속속 등장하면서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래소는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고 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도 예상되면서 올해 ETF 시장이 약 18조 원으로 성장하고 2015년에는 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팔성 회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추위는 우리금융 사회이사 3명, 외부 전문가 3명,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회장 후보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원양어업 1, 2위 업체인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서초구 양재동 동원산업빌딩과 서대문구 충정로 사조산업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이유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매출 50억 원,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순조로운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조 8,700억 원, 영업이익 8조 7,800억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 중 IT 모바일 부문이 6조 5,100억 원을 올려 전체 영업이익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갤럭시 S3의 꾸준한 판매와 갤럭시 노트2 등의 판매 호조세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4월 2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